어제는 사실 이 소식이 어제 어떻게 보면은 시사 프로그램은 약간 이런 일정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망으로 먹고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언제 사퇴할까 싶었는데 어제 오후에 전격 사퇴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좀 의외로 좀 받아들여졌던 건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뭐 아니면 오늘 최고위 회의 자리가 있으니까 뭐 그때 발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SNS에 딱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썼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일했지만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돼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이 처한 모든 상황은 자신의 몫이라고 얘기를 했고 더 이상 자신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좀 들어온 상황이고 이제 본인의 거취를 놓고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렇게 수도권 특히 출마자들이 네. 강력하게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영남의 초선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몇 가지 제가 알아본 얘기 뭐 기타 등등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했을 때 용산하고 왜 이제 연락이 있었다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뭐 머니투데이 단독 해가지고 장제원 혼자 결정한 거다. 뭐 이런 그런 뭐 단독 기사도 뭐 나오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예. 이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그날 같은 날 김기현 대표가 이제 잠적하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잠적하고 어제 이제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박성민 의원, 그 울산에 있는 박성민 의원 이분이 이제 울산에서 시의원하고 여기에서 이제 출마를 한 초선 의원인데 김기현 대표하고도 좀 가까운 편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전에 뭐 술친구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포항에서 아마 지검장 할 때였나 그럴 때 알게 돼가지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했을 때 당대표 했을 때 비서실장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와의 어떤 조율관 뭐 이런 것들도 다 동맡아서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박성민 의원이 멘붕에 빠졌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그 당의 초선들이 뭐 이때 최춘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살 특공대다 이렇게 좀 험한 그렇죠. 말도 막 쓰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옹호를 했는데 그 중에 끼어있던 사람이 박성민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박성민 의원은 원래 용산의 그 윤석열 대통령에 좀 충성심을 보이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김기현 대표한테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윤심이 김 대표한테 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멘붕에 빠졌다고. 예,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제 우습게 돼 버렸다. 약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휙휙 바뀌었다. 급작스럽게 이뤄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이제 뭐 한겨레가 보도를 하고 여러 군데서 보도를 했는데 용산에서 연락이 먼저 왔고 그래가지고 울산을 출마하지 마라 대표직은 유지하고 이런 요청이 울산에서 왔는데 용산에서 왔는데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은 내려놓을 테니까 울산은 출마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이게 이제 한겨레 보도거든요. 네. 어쨌든 뭐 어디까지가 이제 저 팩트하고 부합하는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 상간에 굉장히 이제 확 뒤집혔다라는 거고 분위기가 확 전환됐다. 예,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당 대표직은 내려놓겠다고 하지만은 지역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은 아마 울산 남구 여기가 이제 서울의 강남 같은 데거든요. 약간 네. 보수가 굉장히 유리한 데인데 여기에 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 의중대로 출마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또 김 대표가 사퇴 선언하기 전에 사실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 이 얘기가 이 전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만남의 의미는 뭐지? 왜냐하면 거취 문제 때문에 뭐 당 지도부랑도 연락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이제 뒷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네. 이 대표는 어제 말고 그제 잠적했었잖아요. 김기현 대표랑 통화를 2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의 통화가 있었다. 2번의 통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꺼져 있었는데 뭐 정치인들이 전화기 다른 것도 또 들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는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분위기 보면 알겠지만은 본인이 어쨌든 용산의 입맛에 맞는 검사인지 모르겠으나 법조인 출신의 공관위원장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여러 가지 뭐 당무감사로 하위 22% 잘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용산하고 얘기가 잘 끝났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쫙 밑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예, 그렇게 다들 이제 그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며칠 그렇죠. 전까지. 유지가 근데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강력하게 용산에서 푸시가 오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통화를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왜 그러냐면 본인이 당대표할 때 원내대표를 한 적도 있었고 뭐 이를테면은 윤석열 후보랑 약간의 갈등 관계가 있을 때 김기현 회동해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술 먹고 그랬잖아요. 네.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약간의 거리가 이제 멀지 않은 것도 있었고 본인을 당대표 이준석을 당대표로 끌어내리는데 김기현이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끌어내린 장제원 뭐 이런 사람 낙후해서 조종환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김기현이나 권성동은 이준석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민의 적을 느꼈고 이게 프레임 자체를 이준석 대표는 이게 이제 쇄신이라기보다는 용산이 또 당무 개입해가지고 자기 찍어내듯이 김기현을 찍어냈다 이런 거를 조금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얘기도 듣고 조언도 하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건데 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사퇴 직전에 이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준석 같은 놈하고 손을 잡고 지금 당을 해코지하려는 거야? 배신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거의 육두문자 수준의 막 이게 난리가 지금 당에서는 그때 나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 대표 측도 나는 이준석을 눌러 앉히려고 지금 만난 거다. 그리고 오늘 윤희석 대변인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것도 이게 탈당하려는 사람들 다 만류하려고 하나씩 만나고 있었다. 김웅 의원도 만나려고 하고 있었고 이상민 의원도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고 뭐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충성심을 조금 나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약간 조금 당에서 지금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권한대행 맡은 윤재욱 원내대표가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선임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아니다라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죠. 여기 얘기를 했고 뭐 사실 맞습니다. 지금 언제 전당대회 열어서. 총선 4개월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전당대회 준비 아무리 빨라도 2달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이건 뭐 맞는 방향인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안에 비대위를 띄운다는 목표를 내부적으로 정했다라고 하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을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공동선대위원장보다는 단독선대위원장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좋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비대위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를 이제 다 꾸려야 되는데 지금 어떤 순서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이제 판단을 구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의총이 이제 열려서 그거를 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1월 10일까지 공관위를 출범을 시켜야 돼요. 좀 당원상, 당원 당규상. 그래서 그거를 지키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입니다. 요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이게 뭐지 이런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역대 어떤 정권도 집권 여당이 집권 초에 2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지도 체제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쭉 말씀드리면은 이준석으로 시작해서 이준석, 권성동 권한대행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지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윤재욱 권한대행 그리고 비대위원장 7명이에요 지금. 비대위원만 지금 비대위원장만 세 번째네요. 세 번째고요. 지도부가 어쨌든 권한대행까지 포함해서 7명이 지금. 그럼 이게 그러니까 한 세 달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혼란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마평으로 나오는 사람은 지금 갑자기 인요한 위원장이 전 혁신위원장이 아직은 현이네요. 그러니까 종료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어쨌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약간의 물망에 오르고 하태경 의원도 어제 저녁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도 하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렇게 맞아요. 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은 지금 김한길. 그래서 이제 정권의 2인자로 추정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이 김한길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요거는 누가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뭐 언론에서 나경원 전 의원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 하마평으로 좀 두루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의 길로 가게 되면 어쨌든 당 쇄신의 길로 가게 되면 이준석 신당이 좀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 난제가 좀 있어요. 무슨 난제냐면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쨌든 김장년대의 두 명이 없어지기는 그러니까 사퇴를 하긴 했지만은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매끄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당무 개입하는 거야? 이게 계속 용산에서 지금 뭔가 완력으로 지금 사람들을 찍어 누른다. 나가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예.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물론 김기현 대표도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도 뭐 이런저런 책임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용산이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갑자기 선배 검사를 김홍일 그 검사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힌 게 김기현이나 장제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게 장제원이나 김기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이 다 떠난 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이런 민심에서 멀어지는 행보 때문인데 바뀔 것이냐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사설이 제목이 이젠 용산이 답해야. 이거예요. 용산이 답해야 된다. 예, 용산이 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한 게 방금 얘기했던 그런 거 해병대 박정원 수사단장 이 사람 수사를 왜 하냐 이거 멈춰라 그러면은 내가 출당 명분이 없어질 거다라는 건데 그 열거했던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서 신당 창당 명분이 없어질 거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신당 창당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당이 어떻게든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중심에는 용산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오늘 오전부터 비공개 의총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향 의견 수렴하고 있잖아요. 예. 저게 중요한 오늘 의총인데 일단은 현재 이제 임시국회 현안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뭐 간병비 급여와 당론 추인 그리고 예산안 협상. 근데 뭐 이런 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하고 선거제도 이제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모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 여야 협의체 회동이 있었고 민주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요런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뭐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더 민생과 관계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고 협의체 회동을 통해서 좀 좁혀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제는 논의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원내대변인이 했거든요. 비례대표제가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연동형으로 지금 갈 것이냐, 아니면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요거를 가지고 지금 오늘 원래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이게 논의될 거다. 여기에서 좀 결론은 내리지 않아도 가닥이 날 거다라는 건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조금 이거를 미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민주당 주류 쪽에, 그러니까 친명 지도부 쪽에 좀 기류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쪽에서는 빨리 결론 내자. 아니 어차피 맞을 맨데 그냥 빨리 병립형 가고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거 시간 끌어야 된다. 일단은. 왜냐하면은 이게 비명계들이 결집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 한 약속을 파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거제를 이제 바꾸거나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그리고 삼총리가 뭉치게 되는 명분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뒤로 밀어야 된다. 요 얘기가 지금 양쪽에서 조금 다 같이 흘러나오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선거제도는 조금 뒤로 미루려고 하는데 지금 무총리 진행 중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방금 좀 끝났나 봐요. 지금 올라온 게 이번에도 답을 못 내려서 다음 주 결론 의견이 많았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원래 오늘 내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애시당초. 근데 이제 이모경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얘기가 좀 나왔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당내 쇄신 요구도 좀 나오는 걸로 알려졌는데 어제 이탄희 의원이랑 홍성국 의원이 초선 의원들이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예. 이탄희 의원은 지난번에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용인 정의죠. 예. 용인 정에서 지금 이제 불출마 선언,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하고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까지 한 건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멋지게 이겨야 한다. 멋없게 지면 최악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를 얘는 과거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홍성국 의원 이분이 이제 세종이 이제 지역구거든요. 이분은 원래 대우증권 출신으로 약간 미래학 네.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수축사회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최근에 2.0도 나왔어요. 한번 이게 책을 홍보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되게 좋은 책이에요. 추천하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정점을 찍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이제 담아 있는 거예요. 세계 정세까지 같이 담겨 있는 건데 한번 네. 읽어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분도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에서 그냥 100명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낫겠다. 이거 국회의원 해봤자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데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무한 대치 이런 것에 좀 질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탄희 의원은 제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죄송하다. 죄송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이탄희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하고도 제가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데 특히 정치개혁이나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조금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탄희 의원이 좀 불출마까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의원님 좀 힘내시라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네요. 시크한 매브릭님이 수축 사회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는 맞아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보냐, 이런 식의 진단인 것 같은데, 그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부산 찾았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지난달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제 지역 여론조사, 부산 지역 여론조사에 18개 지역국 중에 5곳이 우세하다. 부산도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이제 자체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5곳 우세 그리고 1곳 초박빙, 2곳 박빙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이 지역구가 18개거든요. 거기에서 8개 좀 최대 많이 해보면은 진짜 10개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5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3석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에 좀 느낌일 때 그때 막 김혜영 의원 이런 분들이 약간 뜬금포라고 하죠. 갑자기 나왔는데 갑자기 당선되고 약간 그랬거든요. 그때 약간의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았지만은 그때 이제 김무성 대표가 소위 말해서 옥새 들고 나르샤 그렇죠. 이런 사건이 있었고 파동이 있었죠. 예,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5곳이 우세라는 게 그 지역구가 거의 같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재선 3인방이 이제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의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은 동부산하고 서부산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동부산은 해운대구 이런 대구가 있어서 여기는 약간 국민의힘이 많이 우세한데 보수 성향이 강하고 서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쪽에 있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부산 토박이들이 아니라 이를테면 호남에서도 들어오고 충청도에서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주당이 해볼 만한 데고 방금 얘기했던 전재수 의원 이런 분들이 다 그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해서 여기가 또 양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산 김해는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김해가 붙어 있고 양산 좀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쪽을 조금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도 약간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분들 제가 민주당 의원분 예를 들어봤는데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약간 우려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도로 만약에 병립형으로 국민의힘하고 같이 이렇게 바꿀 경우에는 역풍이 불어서 이런 초박빙의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비례를 이제 몇 석 더 가져올 수는 있는데 다른 초박빙인 데서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친명이라고 해서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당내 역학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곡식화했는데 요거 말 잠깐 듣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당 창당 진짜로 하실 겁니까? 예.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 정치 때문에 더 큰일 났다. 이렇게 절망하시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되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합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낙연 전 대표의 마음에 들 만큼 개혁과 쇄신 작업을 해서 거듭난다면 신당 창당 작업을 접을 용의도 있으신 겁니까? 민주당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네. 저를 위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해야 돼요. 그건 저하고 흥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낙연 신당은 그럼 몇 석이나 얻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욕심대로라면 제1당 돼야죠. 그래서 지금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당에 대해서 연일 시사를 하다가 이제 할 거다, 내년 초에 할 거다라고 아주 확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예정된 수순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이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세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미 그 삼국지에서 나오신 잔도를 불태우는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뒤 테러를 막았네요. 테러를 막아놓은 거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3지대하고의 연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금태섭 뭐 양양자 신당 쪽하고는 좀 더 열려놓고 이준석은 약간 후순위로 좀 밀어둔 건데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태섭, 양양자 이 두 분은 다 민주당에서 나온 분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친명 주류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접점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거기는 저쪽 당의 당대표로 했던 분이고 이낙연은 이쪽 당의 당대표로 했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막 하려면은 그 결합 자체가 되게 정교하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 자체를 조금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신당 작업이 있으면서 이 회동 이분들하고 양양자나 금태섭하고 회동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진행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뉴스톱의 김준일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